보통 그래서 30대, 40대 이런 경우는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방법, 뭐 초음파, 고주파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보단 조금 더 효과적인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실리프팅 하는 정도가 대부분인데,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도 빠르고 하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을 선호를 해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질문해달라고 요청하신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주로 이렇게 그치. 눈 처짐, 눈이 제일 먼저 눈꺼풀 오지. 주위 뭐 요 정도인데, 맞아. 그런 거에는 어떤 걸 해야 되니? 그러니까 눈이 제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단 눈꺼풀이 처져서 모양도 모양이지만 시야가 많이 조금 좁아져. 눈이 좀 침침해진다. 안 그래도 노안도 오고 백내장도 생기고 하는데 앞에 이렇게 가리니까 시야가 좁아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 아, 진짜로 이렇게 눈꺼풀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내려오면서. 그렇지. 근데 사실은 원인은, 더 큰 원인은 눈꺼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이마 자체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눈썹 위치도 좀 내려가 있고 막 그러는데, 몇 가지 실질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많이 처지면 이쪽 눈가가 막 이렇게 접히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막 짓무르고 막 그래서 불편한 경우도 있단 말이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미용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남자분들도 이제 그 수술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짓무르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원인은 이마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따지자면은 이마, 눈썹, 그다음에 눈꺼풀, 이렇게 세 군데서 뭔가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쌍꺼풀을 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쌍꺼풀을 하면 여기 짓무르는 거, 겹치는 거, 그거 부분은 분명히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안 이뻐. 이쁜 사람도 있는데 안 이쁜 사람이 대부분이야. 왜냐면은 대부분 눈썹이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가 눈꺼풀이 처져 있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면 여기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여기가 잘 안 보이니까 다들 이마를 이렇게 해서 눈썹을 이렇게 뜨고 있거든.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은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잡히겠지? 이마에는 주름은 펴졌고 여기 짓무르는 것도 해결됐는데 눈썹이 자연스레 떨어지면서 여기가 다시 좁아지는 거지. 그래서 인상이 세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쌍꺼풀 하면은 인상이 변하고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야. 그래서 무조건 여기가 처졌다고 쌍꺼풀을 선택하면 안 돼. 그걸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건 맞지만 모든 사람이 쌍꺼풀을 하는 거는 틀린 얘기야. 쌍꺼풀을 하면 안 된다 여겨지는 경우에는 눈썹 아래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눈꺼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방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은 좁아질 수가 있어. 좁아질 수가 있지만 쌍꺼풀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덜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쌍꺼풀은 오히려 이 두툼한 부분이 얇아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인상으로 크게 내 얼굴에 변화를 안 주면서 눈꺼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눈썹에 문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문신 따라서 이렇게 잘 수술을 하면 뭐 흉터도 거의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 또한 역시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건 아니야. 아니다. 그러면 쌍꺼풀도 나는 안 되고, 그렇다고 눈썹 아래 절개해서 끌어올리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눈썹 위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좋은 방법이야.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눈썹 위는 흉터가 많이 남아. 눈썹 위라고 하면 이마? 아니, 여기. 바로 위에. 네, 눈썹 위에서 끌어올리면 굉장히 모양은 좋은데 여기는 흉터가 좀 많이 보이는 곳이야. 눈썹 아래랑은 그렇겠지. 달라. 보통 한국에서는 그 방법은 잘 안 써. 서양 사람들은 가끔 쓰는데.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마를 올리는 거지.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처지는 원인은 사실은 이마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마를 끌어올리면 밑에는 다 따라서 올라오거든. 콧등 주름도 좋아지고 부가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 콧등 주름, 눈가 주름, 이런 부분은 이마를 당기면 같이 펴지는 그런. 쑥쑥 빠져드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마 주름도 펴지고 콧등 주름도 펴지고 뭐 그런 장점이 있어. 근데 그것도 완벽한 해결법은 아니야.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눈하고 눈썹 사이가 또 너무 멀어져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람이 좀 이렇게 퀭해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눈이 좀 더 꺼져 보이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더 아파 보이잖아. 이제 그런 경우는 이마를 당기기보다는 이쪽 눈 주변 어디선가 해결을 해야겠지. 그래서 전문가의 소견이 중요한 거야. 상담을 꼭 받아봐야 돼. 그냥 자기가 인터넷 찾아보고 쌍꺼풀을 해야겠군, 눈썹 아래 절개를 해서
눈썹 아래 거상을 해야겠고, 이거를 본인이 판단하기엔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자기가 거울을 볼 때랑 남들이 보는 자신의 얼굴은 달라. 본인이 거울 볼 때는 눈을 다들 크게 떠. 이렇게 해서. 각도도 아래로 그렇지. 이러고 보고. 셀카를 찍어도 이렇게 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본인의 얼굴은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이 본인의 생각과는 달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거고. 그냥 전문가도 아니고 꼭 그렇지. 당김 성형외과에 전문가를 찾아라. 좋은데? 오케이. 우리가 지금 눈 주변을 하는데 쌍꺼풀 할 것이냐, 눈썹 아래 거상을 할 것이냐, 이마 거상을 할 것이냐, 세 가지가 있는데 의사가 보기에 쌍꺼풀은 진짜 아니야. 이거는 하면 진짜 인상이 이상해질 것 같아. 근데 쌍꺼풀을 고집을 해. 그러면 나는 안 한다.